10월 8일에 네티즌 한 명이 상하이 공항에서 매우 경악스러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만큼이나 고객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게들이 닫혀 있습니다. 우한 테네 국제공항은 매우 큰 공항이지만 국제항공편이 매우 적어 공항은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 내에서 유령공항은 올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경제 문제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국가들의 시선에서 점점 더 매력적이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들의 이 모든 비디오들은 단 2달 동안에 찍혔으며 상황이 빠르게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난양 공항에서 대기줄은 3명밖에 없으며 이것을 찍은 네티즌을 포함하면 4명입니다. 빈 중국 공항들은 마치 중국에서 좀비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녁 8시에 진짜 푸동 공항 국제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줄도 없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닫혔으며 리상 면세점 중 하나만 열려 있었으며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 행에서 대부분의 가게들도 닫혀 있었습니다. 오픈한 가게 중 일부는 고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몇몇 면세점들은 직접 폐쇄를 표시했습니다.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의 순위 하락.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은 승객 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바쁜 공항으로 여겨졌지만 지난 3년 동안 순위와 항공 활동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12월 14일에 녹화된 비디오에서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거의 고객이 없습니다.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부셔은 한때 중국 내에서 무토이 최다 승객을 서비스하는 공항으로 2019년에는 1억 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하여 전국적으로 승객 수를 1위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부셔의 지배력은 급작스레 끝이 났습니다. 해당 연도의 부셔의 승객 수는 3,451만 명으로 약 65.5% 급격히 감소하여 중국에서 1위에서 5위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은 2021년에도 악화되어 승객 수가 또 다시 3,264만 명으로 5% 감소했습니다. 부셔는 그의 6위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에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행자 수가 약 87% 급감하여 1,27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부셔의 21세기 전체 역사에서 가장 낮은 연간 승객 처리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순위는 전국 11위로 급락했습니다. 여행객 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부셔의 재정적 성적도 2020년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에 20.35억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21.17억 위안으로 손실이 더 커졌으며 2022년에는 기록적인 35.27억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부셔는 연속해서 중국 공항 중에서 손실이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도 부셔의 운명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직적인 조직이 거의 없음을 보여줍니다. 첫 9개월 동안 손실은 계속 증가하여 13.36억 위안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상하이, 광저우, 심천 및 산저메와 같은 경쟁 공항들은 수요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제3분기에 전체 공항 산업이 수익의 길로 돌아서는 가운데 부셔는 여전히 3억 위안의 순손실로 붉은색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그 분기에 여전히 손실을 보이는 주요 상장된 공항 중 유일한 공항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코로나19의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미친 영향은 예외적으로 심각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이 한때 바쁜 허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90% 가까이 승객 수가 감소했습니다. 경쟁 공항들은 안정화되거나 회복되었지만 부셔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3년 후에도 여전히 돈을 잃고 경쟁 상대들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승객 수와 수익의 가파른 하락세는 빠른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중국의 어려운 수도 공항이 전 세계적인 우세성을 되찾기 전에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에 기록된 연간 승객 수가 21세기 이래로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번에 중국이 대유행 제한을 완화했더라도 비행 활동은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현재의 데이터에 따르면 공항의 연간률은 2019년의 트래픽의 약 40% 정도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계속 성장을 기대하며 터미널을 추가했던 공항에게 걱정을 가져다줄 현실입니다.
서비스의 감소는 재정적인 공경으로 직접 변환되었습니다. 베이징 수도 공항의 손실은 2020년에 20억 위안에서 2022년에 35억 위안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현재까지 중국에서 유일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장된 공항이 되었습니다. 베이징 대항공은 손실에 시달린 채 이륙하지 못하다. 2019년 9월에 화려하게 개장한 베이징 대항공의 재정 결과는 초기 예상과 기대를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대항공은 또한 매우 텅 비어 있습니다. 800억 위안을 투자한 이 공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치국 멤버이자 리우허와 한정에 의해 개인적으로 개막되었으며 중국 지도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부여한 명성과 희망을 시사했습니다. 140만 제곱미터로 세계 최대 단일 터미널로 기획된 대항공은 베이징을 2억 5천만 명 이상의 승객을 처리하는 정에 항공 듀얼 허브로 인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개장에서 불과 4개월 후에 중국의 코로나19가 발병하여 3년간 여행 수요가 억제되었습니다. 이는 트래픽 지속적인 급증을 기대하고 있는 공항에 치명적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판매 부족으로 대항공 공항 위치의 면세점과 글로벌 브랜드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을 관찰자들이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까지 공항 대기실과 활주로는 일상적으로 무서운 비어 있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기대했던 바는 베이징의 비행을 두 대형 허브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통합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내부자들은 이제 항공 트래픽의 분할이 대항공과 수도 공항 모두의 활용도 저하로 이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항공은 초과하게 1억 명 이상의 연간 승객을 처리하는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정 비용을 커버하기 어려운 고비용 구조를 겪었습니다. 재정적 손실은 이용률 급락과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측자들이 대신에 트래픽과 재정 전망을 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베이징의 공항 듀얼 허브 전략은 현재로서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대항공의 거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커버할 수 없는 백색 코끼리가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학적 재편은 미국, 유럽 및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해체하여 안보와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국경을 넘어가는 비즈니스 여행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높아진 민족주의적 논조는 여가 관광객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고위급 대표단 외에도 학생, 기술 전문가 및 제조업체와 같은 방문객들이 사라졌습니다. 외교적 입장 악화에 더해 중국의 새로운 법률들은 적대적인 분위기를 유발했다고 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7월 1일에 시행된 광범위한 반스파이법은 외국인들에게 베이징에 대한 온라인 또는 텍스트에서의 비평이 입국 시에 구금 또는 신문의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랍게도 외국인들이 50만 위안을 걸고 다니는 보상으로 표시되는 어떤 매체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 통행인들이 녹음 장치를 가지고 있거나 민감한 사이트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의도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연루자에 대한 유죄 추정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전 세계적인 수용량을 대부분 복원한 해에 비해 거의 빈 상태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공백은 면세점 수익을 파괴했으며 더 이상 오지 않는 손님을 위해 인프라를 늘린 공항에서 연속으로 발생한 손실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 방문객을 호스팅하기 위해서는 환대와 문화 교류가 필요하며 이는 법 집행 기구의 언어가 커뮤니티보다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 도전이 됩니다. 비자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전 세계의 개방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정학이 중국의 통합을 시험하면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인센티브를 통해 여행 활동이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의 합의는 개선된 양자 관계와 방문객들이 위협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메시지에 의존하는 진정한 반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 여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코비드19 사망자를 보고합니다. 의료진들은 주요 발병이 진행 중임을 말합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이 코비드19 사망 발표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신호를 보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12월 12일에 중국 내에서 11월에 심각한 코비드19 케이스 135건과 사망 8건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10월에 209건의 심각한 케이스와 24건의 사망을 거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숫자들은 외부 세계에서 강력한 조명과 의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케이스와 사망자의 실제 숫자가 훨씬 더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전역에서 중대한 발병이 있었으며 병원은 계속해서 과다로 침몰했습니다. 공산당은 계속해서 발병을 숨기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회의와 공항에서 핵산 검사 및 학교에서 소독을 포함한 예방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입국 시 검사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심각한 코비드19 사례와 사망자 보고는 중국에서 상황이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린이와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과 노인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에 중국 국립라디오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독감 관련 사망 중 8명 중 8명이 노인들 중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디오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병원이 사람으로 가득 찬 것을 보여주며 병원의 대기 시간이 길고 환자 수가 많아 고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발병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공산당은 최근 XBB 변이 항원을 포함한 백신을 사용하여 고령자 및 핵심 그룹에 백신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XBB 변이는 현재 중국 내 발병이 주요 원인으로 강한 면역 회피 능력과 침투 감염을 유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초에 새로운 발병 정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Here is the translation of the provided text into Korean. 중국 항공산업 모든 지표가 장기 침체를 가리키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주요 지표의 급격한 악화는 중국 항공 비즈니스가 코로나 이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곧 의미 있는 반등을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뚜렷한 신호는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수년 동안 계속되는 적자 공항입니다. 그들은 번창한 트래픽을 위해 만들어진 터미널이 대부분 비어있는 2020년 이후로 600억 달러 이상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피해는 수요의 큰 하락에서 비롯됩니다. 여행 지출 습관을 살펴보십시오. 비즈니스 여행 지출은 회의와 기업 비행이 취소되면서 연중 내내 저조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항공편을 고가 항공편 대신 선호했으며 이는 태국과 같은 곳으로의 최저가 항공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값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예약이 너무 적어 루트를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름의 최대 스케줄 삭감률은 40%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사들이 좌석당 수익과 너무 비어있는 비행기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운임을 인상하면 더 많은 여객이 격려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더 넓은 상황 역시 긍정적인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정책 지도자들은 국제 노선을 재개하도록 요구하지만 정치와 바이러스 규정은 각각 지역 및 장거리 여행객을 거부하도록 변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불안정한 경제는 상승 중인 중산층의 자유 지출을 억제합니다. 항공편, 방문객, 소비자 패턴 및 기본 경제에 관한 다양한 조치들을 종합하면 장기적인 하락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모두 동의합니다. 초기에는 다시 열리고 반등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다른 세계적 위기나 정책 반전이 없다는 가정하에도 2019년 수용 능력의 75%에 이르기까지 5년이 걸릴 것이라는 경고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무도 비행여행이 결국 이전보다 강하게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기반 요소가 뚜렷하게 손상된 채로 임시 조치를 갖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산업은 전체적으로 엉망입니다. 중국의 대형 공항은 모두 큰 손실을 입고 있으며 현재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은 다양한 비행과 여행객들을 위해 엄청난 금액을 소비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화려한 터미널은 아무도 비행하지 않기 때문에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휴가객과 비즈니스인들 모두 여행을 예약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을 절약하기 위해 여행을 자제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예측할 수 없는 코비드 규정에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화도 더해져 외국인들도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이 하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합의합니다.
이 긴 착륙 후에 항공신 전체가 다시 정상으로 완전히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공편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성장에 수십억 달러를 걸어놓는 것은 분명한 꿈이었습니다. 중국의 포화된 공항의 날들은 시야에서 사라진 고대의 역사로 돌아갔으며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높은 목표를 설정한 산업에 대해 아직까지 평면에서 누워있는 비참한 실패입니다. 모든 계획과 꿈이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제 그냥 가는 곳 없는 소각된 잔해일 뿐입니다.